안녕하세요. 명리학자 네오입니다. 지난번에는 인성이 많은 분들의 연애와 인생 조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식상으로 한번 가보기로 하죠. 식신상관. 사주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가 생하는 오행입니다.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 다르면 상관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과다할 때, 많을 때 어떤 식으로 연애 심리 나타나는지, 그리고 대체로 어떠한 연애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애하려면, 잘하려면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즉흥성, 호기심, 충동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상관이 그런데 식신이라도 3개 이상으로 많으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식상이 강하면 관이라는 것을 극해요.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그걸 극한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식상이 많은 분들은 관성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섭리, 그런 루틴, 반복적인 어떤 생활, 직장, 상사, 이런 자신을 억압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반골개질 같은 게 강하다. 그리고 약간 재미없는 거 싫어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싫고 새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특히 강합니다. 특히 그 식상이 역마인 경우 혹은 도화인 경우가 더 강하죠.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런 관을 거부하는 식신과 상관의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식신보다도 상관이 강한데 이건 어째 과다하기 때문에 거의 상관처럼 나타나겠죠. 그래서 연애하더라도 충동적이고 빠르게 연애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금사빠라고 하죠. 빠르게 빠져들고 빠르게 접근합니다. 식상이 강하면 약간 관종 심리 같은 게 있어요. 드러내려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식상이라는 것은 표현이라든지 자신을 드러내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주길 원해요. 관심 가져주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약간 능동적으로 나타나기 쉽죠. 식상은 능동성에 가깝습니다. 수동적인 것보다. 그래서 금방 빠지고 이제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상이란 것은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원하는 거,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행동하는 능력이 강한 겁니다. 식상이 강하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끌어올랐다가 또 식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 좋아하고 어, 어느 정도 스릴 같은 것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틀에 박힌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리게 되면 또 금방 이제 질리게 된단 말이에요. 확 타올랐다가 확 질려버립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역마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역마가 아니더라도 식상이 많으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타올랐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그게 식상이 많아서 겪는 사람들의 그 연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연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직장, 특히 관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직장이라는 거 다니려면 꾸준히 반복되는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일정한 루틴에 대한 그런 면역력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식신이나 상관이 엄청 많으면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혹은 틀에 박힌 것을 거부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맞아요, 뭔가 생리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식상이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확 빠졌다가 어, 이제 점점 질려가는 거죠. 매너리에 빠지는 거죠. 물론 식상이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재밌으면 돼요.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잘 맞는다든지 그 환경 자체가 나와 잘 맞으면 오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맞으면 바로 그만두는 게 식상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게 잘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누구보다도 퇴사 욕구가 샘솟게 되는 것이 식상 다자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조직 생활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공직 생활 이런 것과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무원에 가장 많이 갑니다. 많이, 아니 가장 많이는 아니고 이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보다는 공무원이 성격적으로 안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많다고 해서 뭐 공무원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이 뭐 공무원 관련된 그런 니즈를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식상이 많아도 공무원이 하기도 하죠. 아무튼 연애 이야기라고 있으니까 연애 얘기 좀 더 해보자면 또 식상이 강해서 생기는 문제는 그거 같아요. 빨리 식어버리고 빨리 질려버리는 거. 그래서 연애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빨리 질려버리는 겁니다. 빨리 이제 간 보고 별론데 치우고. 그리고 뭐 소개팅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은 이게 좀 별론데 이 사람은 이게 괜찮아. 근데 이게 좀 아쉬워. 그래서 마치 이런 심리죠. 식상이 좀 많으면 여러 명의 어떤 남자들 리스트를 딱 두고 찍먹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것이 식상이 많아서 흉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간섭하는 거 싫어요. 본인보다 너무 잘난 사람도 싫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상이 너무 강하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너무 잘났어. 그러면 자신의 자유를 간섭할 것 같기 때문에 본인보다 조금 못난 사람이나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편애하게 돼요. 좋아한다기보다 편애하게 되고, 그래서 연상보다 연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식상이 과다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지만 그것도 연하도 연하 나름인데, 연하도 이제 꼰대 같은 남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연상이어도 약간 연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연하가 그렇게 여성분들은 한 살만 본인이 많더라도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남녀가 달라요. 그래서 연하를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약간 댕댕이처럼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질리고 빨리 이렇게 회전율이 좋은 것이 뭐 초년에는 약간 재밌게 지낼 수도 있겠죠. 약간 원나잇도 하고. 그런데 이 상관적인 기질을 안 고치면 결혼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명리학에서 보더라도 연애를 잘하는 것과 연애를 많이 한 것과 결혼 운이 좋은 것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절대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특히 어떤 어, 관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식상적인 것이 강한 여성을 결혼 상대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잔혹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놀 여자 따로, 결혼할 여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남자분들한테 제가 돌맞을 일인데, 뭐 사주 보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할 여자와 놀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결혼 시장에서 도태가 되기 쉬운 것이 너무 강한, 너무 자유로운, 구속받기 싫어하는 그런 여성분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느냐,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렇게 타고나기를 자유분방하고 빨리 질리고 뭐 꾸준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하는 게 어렵거든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으려면 인성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 있는 식상다저와 없는 사람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참는 거예요. 인내심. 이것도 뭐 운이 와야지 가능하긴 한데, 그런 충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특히 뭐 정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제 뭐 사회공 같은 데 있으면, 월지 같은 데 아니 월주 같은 데 있으면 사회적으로는 그런 걸 잘 이제 견딜 수가 있죠. 그런 충동성이나 좀 매너리즘 같은 것을 좀 버틸 수 있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편안함, 어떤 명상 같은, 혹은 이제 뭐 필라테스나 뭐 그런 것처럼 정신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진정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 솔직히 말하자면 뭐 스탑월커라는 말이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인고하라 이런 말처럼 들려서 조금 이런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식상의 기운은 재성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 생하느라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어떤 본성을 좀 숨기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약간 좀 따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뭐 특히 관적인 것이 좀 발달된 문화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권이 특히 그런단 말이에요. 뭐 차만가, 뭐 이 여자가 이제 막 결혼 생활이라는 그런 책임을 잘 지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숨겨야 됩니다. 약간 진짜 스탑레이커처럼 버러워해가지고 나의 본성을 버러워 시켜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딱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때는 이제 가시로 탁 찔러서 이게 사랑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까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숨기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어떤 궁합이나 관계라는 것이 모두가 윈윈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는 궁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스탑럴커처럼 상관으로, 식상으로 재성을 생각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식상이 너무 강한 분들은 뭐 하나를 꾸준하게 못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하실 거예요. 인내심을 갖는 겁니다. 일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뭐든지 간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도 단기적인 계획을 좀 잘하거든요. 순간적인 끌림, 그 어떤 호기심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확 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작심 뭐 3일을 간다면 그 3일마다 계속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그게 없어지고 따로 질려버리면 뭐든 오래 못합니다. 대신 장점도 있죠. 식사에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많아요. 잔재주가 많습니다. 하나에 특화되어 있진 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근데 이것저것 다 잘해요. 약간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 그런 경향이 많고, 그리고 약간 머리 자체는, 말빨이나 머리 자체는 좀 좋은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식상이 뭐 깨져 있는 경우는 말을 못하지만, 식상이 많으면 뭐 따발총처럼 말이 좀 잘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식상이 강하면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세-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 그 윗사람이나 그런 관습을 너무 존중하지 않아서 그냥 깨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뭐 남자도 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공격성을 줄이는 것도 인내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는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인내심. 갈구고 싶어도 갈구지 말고 한 번 더 이제 심호흡하면서 참는. 내가 스톰 럴커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스톰 럴커 아닌 분도 많겠지만 인고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이제 참는다, 인내한다. 그리고 그걸 폭발해도 되는 시점과 아닌 시점을 좀 잘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팔자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잘 받아주는, 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런 톡톡 튀는 성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은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 남성분들도 약간 그 공격과 수비가 있으면 수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관적인 기질이 오히려 매력 있어, 나한테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대부분 분들은. 그렇다면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상관 경관이 뭐 위와 백단이라고 해서 뭐 관제수에 뭐 소송에 남자 뭐 잡아먹고 이런 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달라졌잖아요.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좀 평등보다도 여성분들이 좀 더 이제 우위에 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좀 봤을 때 간에 어떤 권리적으로 말이죠. 좀 유리한 게 많잖아요, 솔직히. 여성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뭐 남성은 이제 여성이 자꾸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 시대가. 더 능력 있으면 이제 여성이 이제 가장하고, 남자는 이제 설거지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딱히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지만 뭐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성적인 역할을 뭐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뭐 진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전혀 뭐 그런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거 봤을 때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거,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거, 그런 것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괜히 뭐 못 참을 것 같으면, 식상이 강한 분들은 참지 말고 본인을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 만나고, 그것도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이제 흐름을 거스르는,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다 팔자라서 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뭐 인성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힘을 보충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렇다면 뭐 결혼 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 고민이 많으실 것도 같아요. 이런 분들이 왜 나는 항상 연애는 잘하는데 오래 가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 그게 다 팔자고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인내심, 그게 인성이란 겁니다. 인성을 가꾸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